네. 첫 번째는 이제 N수생 효과인데요. 좀 요즘 그 신문들에서 N수생 효과라고 해서 의대 지원 효과, N수생들이 계속 몰린다고 좀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6월 저희가 이제 설명회 진행했을 때도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의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 변경인데 사실 구모까지는 이게 지금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9월 모의평가 지원 현황인데요. 그렇게 막 특별하게 막 드러날 만큼 들어오진 않았어요. 졸업생들이. 지금 보시면은 10만 6천 명 정도가 지원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전에 10만 4천 명, 근데 그 전에도 뭐 10만 9천 명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는 학령 인구와 그때 좀 반영한 결과지 이게 뭐 재수생들이 들어왔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요. 수능 지원자 수입니다. 아까랑 뭘 비교하시면 되냐면요. 여기는 9월 모의평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인원하고 수능하고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재학생은요. 이게 그 37만 명이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수능을 아예 안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업탐 그 바로 직장 취업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수능 안 보거든요. 그래서 37만 명에서 24학년도 보시면은 실제 수능 인원이 재학생은 오히려 줄어요. 32만 명까지 줍니다. 근데 졸업생 보시면요. 10만 명 정도가 구모를 받는데 지금 보시면 15만 명, 16만 명 정도가 지금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24학년도에도요. 39만 명 정도가 이제 9월 모의평가가 좀 받고 졸업생이 9만 2천 명 정도가 졸업생이 있었는데요. 수능에는 갑자기 14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재수생들이 거의 1.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1.5배 된다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그 반수도 아니고 그냥 시험 삼아 그냥 한번 보는 친구들도 은근히 있어요. 대학 다니면서. 그런 친구들까지 다 포함된 결과인데 그게 올해는 의대생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이제 수능 응시자 수가 총 이런 식으로 변형되고 있는데요. 점점 이게 구모 때는 오히려 줄었다가 지금 수능 때 갑자기 폭발하는 거 보이시죠? 거의 7만 명, 8만 명이 더 들어오는데 아까 재학생 빠지는 거 한 5만 명 빠졌잖아요. 그 빠지는 것까지 하면은 거의 13만 명 정도가 갑자기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등급 나오고 있는 게 사실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 이번에 좀 쉬워가지고 등급이 되게 굉장히 높았잖아요. 근데 이 N수생들 포함 안 된 거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탐런, 그 다음엔 이제 사탐런 효과를 아까 조금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 인원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 과탐 같은 경우에 재학생, 이제 졸업생 비율을 봤을 때요, 전체적으로 사회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이 좀 많이 보고, 과학 같은 경우는 졸업생들이 좀 많이 보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인원 자체는 6모 때보다 9모 때 거의 안 빠진 거 보이시고요. 그 작년 구모에 비해서 육모 때 조금 사탐이 조금 늘었다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거 조금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전체 24 수능하고 6월 모평을 비교했습니다. 이게 9월 모평은 이제 아직 이 결과지가 나와야 성적표 나올 때 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능 지원자 같은 경우도 보통 9월 한 중순쯤에 나오는데 아직은 안 나와가지고 지금 가장 최근 자료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요. 그래도 6월 모평 정도부터 사탐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어, 분석하는데 의미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체 인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퍼센트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요. 각각 전체 인원에 대한 해당 과목이 차지하고 있는 인원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작년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구과학이 오히려 사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생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파란색은 이제 퍼센트가 올라간 과목이고요. 빨간색은 내려간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 원 과목들이 다 네 가지 과목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투 과목들은 오히려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 과목이 오히려 조금 그 전보다는 할만해졌다. 이전에 그냥 뭐 이런 물투나 화투 같은 경우는 사탐보다도 더 낮은 거였다고 한다면 물투, 화투나 뭐 생투, 지투 같은 경우도 이제 사탐들하고 비슷한 경제 정도랑 비슷한 과목이 되었다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전히 물원, 화원 같은 경우 뭐 윤사나 한지 같은 경우보다는 높은 퍼센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등급 받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누가 빠져나갔냐
가장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빠져나간 추이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봤을 때 2등급에서 3등급 친구들이 거의 많이 빠져나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데 2, 3등급이 빠져나가면서 이 아래쪽 점수들이 좀 변별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5 수능을 이제 바라보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등급이고 두 번째는 백분위입니다. 첫 번째 등급인 이유는 이제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인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구모까지 추세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의대생들이 침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을 고난도로 낼 경우에 의대생들한테 너무 유리해져요. 그리고 이 유리해진다고 한다면은 평가원 쪽에서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케이스가 저희가 언제 봤냐면요, 2021년에 피트가 없어졌어요. 이제 피트가 없어지면서 그때 피트를 공부하던 친구들이 다 수능판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때 그 친구들 때문에 화학과 생명을 엄청 어렵게 냈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다 생명하고 생원화 하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만 1등급이 나오고 그 친구들만 좋은 학교를 갔죠. 그것 때문에 이미 평가원은 한번 이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수학과학은 오히려 난이도 자체를 좀 낮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지역적으로 넓히려는 시도가 있을 거고요. 국어랑 아무래도 영어로 변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6모 때 좀 영어로 변별하려고 했다가 좀 실패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마 안정적으로 한 3에서 4% 정도 영어 1등급을 만들려고 할 것 같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더 난이도를 조금 변별할 수 있게 아마 평균 1등 1컷 한 83에서 85 정도로 만들지 않을까. 수학은 지금 컷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컷 그대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현역들이 좀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그 학종이나 이제 논술 쓰실 때 조금 구멍 날 거 예상하시면서 좀 상향 지원하시는 것도, 소신 지원하시는 것도 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저 있는 그런 전형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백분위 같은 경우는요. 사실 과탐 같은 경우 뭐 서울대나 홍대 제외하고는 인서울 안에선 다 과탐은 백분위 점수로 들어가고, 일부 의대들 제외하고요. 이제 백분위 점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백분위 같은 경우도 이 백분위 점수를 받기에 좀 좋은 과목들이 오히려 수학, 영어, 탐구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나열이 되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높을 걸로 예상되어서 오히려 국어 같은 경우 뭐 고득점 나오면 표점은 높겠지만 백분위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탐 같은 경우나 서탐 같은 경우 생각했을 때도, 과탐 같은 경우도 이번 같은 경우는 백분위 점수가 아무래도 높게 형성되면서 좀 한 문제 틀려도 한 96, 95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2025 수능을 우리가 이제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봤을 때 9월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쉬웠다, 어려웠다 이것 쪽으로 좀 집중하시기보다는 어떤 출제 경향이 있었고 이 출제 경향이나 이런 출제 기조가 수능에는 어떻게 적용될까를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EBS 연계해가지고 고난도를 좀 완화시키려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절해서 각 과목별로 좀 변화가 많았던 9월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전 경험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배치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풀었던 문제 배치랑 조금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 배치로 나오는 실전 모의고사들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시 지원 전략을 좀 현역 같은 경우는 좀 다시 세워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9월 모의고사를 마치면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설문지 나눠드린 거 맨 뒤에 있거든요. 이 설문지 작성해 주시고 작성하시는 동안 질문 있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